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이렇게 5개의 뉴스를 정했습니다. 자, 미국이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공식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란이 미국의 핵 합의 복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이 영국 본토에 대한 강력한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미국이 4세대 ICBM 프로그램 EMD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수륙 기동단용 MV-22 오스프리를 임시 작전 배치했습니다. 5가지 소식으로 오늘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이 F-35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공식 퇴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미국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서 터키를 F-35 프로그램에서 공식 퇴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구입한 터키의 결정으로 인해서 터키는 F-35에 더는 관여할 수 없으며 미국은 터키에 F-35를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F-35 전투기의 우수한 성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러시아제 정보 수집 플랫폼과 함께 운용되도록 둘 수 없다 라며 판매 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터키는 65년간 나토의 동맹국이자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으나 S-400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나토 동맹들이 러시아 시스템을 멀리하기로 한 약속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제가 그저께 이 디펜스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터키 앙카라 공항으로 지금 배달하고 그 수송기에서 미사일을 내리는 모습을 러시아가 영상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악관에서 즉각 지금 반응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하고 약속했던 바대로 터키를 F-35 전투기의 구매 자격을 박탈하겠다. 그리고 F-35 공동개발국 지위를 박탈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S-400이라는 이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강력한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 S-400은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지상에서 공중을 공격하는 미사일이죠. 그러면은 지상에서 공중을 뭘 공격하냐? 첫째, 적의 전투기를 공격합니다. 전투기가 날아오면 그것을 이제 요격을 해버리죠. 둘째는 요즘은 이제 탄도미사일을 요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는 도대체 스텔스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 F-35를 스텔스 전투기를 혹시 탐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탐지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국들은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인데 왜냐? 미국을 비롯한 이 동맹국들이 앞으로 이 F-35를 주력 전투기로 대량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F-35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적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터키가 러시아의 최신 방공 시스템을 거기다 자기네들이 도입했으니까 그리고 러시아는 그 S-400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서 이 S-400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터키 공군이 또 F-35를 가져간다면 이 러시아 기술 고문단들이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이 F-35의 운용하는 모습들을 레이더로 다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으로 F-35를 개발했고 이것이 앞으로 30년 이상을 미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용될 것인데 개발 첫 단계부터 러시아에게 중요 정보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터키를 퇴출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해왔는데 터키는 러시아제 S-400을 결국 도입하고야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경고했던 바대로 F-35 프로그램에서 박탈시켰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는 나토 동맹국으로 터키가 아직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 나토의 지위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핵 합의 복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부 장관이 NBC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의 핵 합의 복귀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모하마드 장관은 이란에게는 8,200만 명의 인구 그리고 100만 명의 군인이 있으며 군사력에 매년 160억 달러를 투자하는 힘이 있다라고 강조한 뒤에 협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2015년에 이미 합의된 것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이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새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미국이 사우디와 UAE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면 이란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일부 교환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며 자신들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동 지역 무기 수출용 협상용 카드로 사용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자, 2015년 7월 달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이 핵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뭐 불평등 조약이다 해서 그냥 깨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굉장히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란도 부담스럽죠. 아무리 미국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은 결국은 이란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이란의 석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이란을 지금은 쪼아붙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란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따로 또 군축 협상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구축함이 영국 본토에 대한 강력한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지난 14일 도보 해협에 중국 해군 타입 05C 방공 구축함 시안이 도보 해협을 진입해서 영국 해군 호위함이 긴급 출격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은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되어서 해상교통로 호송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11일 프랑스 톨룽항을 출항해서 북해 방면으로 항해 중입니다. 영국 해군은 즉각 23형 호위함인 세인트 알반스함을 보내 시안함을 마크했으며 시안함은 영국 함정의 마크를 받으며 도보 해협을 통과해서 북해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안함의 도보 해협 통과는 러시아와의 연합훈련 참가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홍콩 문제와 대만 영국 공군기 착륙 사건 등과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지금 중국의 시안함이라는 중국판 이지스함이에요. 이게 영국 영토가 좀 많이 보이는 지금 이 지역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즉 도보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국 해군 군함이 긴급 출격해서 이 시안함이 혹시 뭔가 다른 일을 할까봐 옆에서 딱 감시를 하면서 도보 해협 통과하는 것을 감시를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안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그 대해적 작전을 하다가 그 작전을 마치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프랑스 남부에 있는 톨룽항, 즉 거기가 이제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공모함 같은 그 해군 기지가 있는 모항이에요. 거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돌아서 영국 쪽으로 들어가서 도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모습이고요. 그게 7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도보 해협을 통과해서 북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제가 그저께 우리 또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러시아의 전략 핵폭격기가 발트해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나토 국가들을 향해서 강력한 도발을 했죠. 이제 그에 대한 또 대응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며칠 전에 중국과 지금 대만이 굉장히 뭐 독립 문제 때문에 지금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데 대만에 영국의 공군 훈련기가 하나 와서 착륙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중국은 이것은 도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냐? 대만에 미국 공중급유기가 착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공군 훈련기가 착륙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이제 영중 그 협약에 의해서 조약에 의해서 홍콩을 반환했는데 중국이 이번 홍콩 시위 때문에 영국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고 어필을 하니까 영국은 이제 관계없는 나라다라고 그냥 일축해버렸죠. 여기에 영국이 대만에 훈련기를 보낸 것은 아주 저강도의 가장 초보적인 일종의 잽 단계의 그런 도발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훈련기를 보냈으니까 전투기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중국이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국제사회는 힘이 작용하는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미국이 차세대 ICBM 프로그램인 EMD 계약 준비를 합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ICBM 프로그램 지상기반 전략 억제
계약이 2020년 4분기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EMD는 뭐냐면은 Engineering, Manufacturing, Development라는 그 약자인데 시제품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상 기반 전략 억제 사업은 현재 보잉과 노스롭 그루만이 경합 중이며 두 회사는 지난 2017년 계약 체계를 통해서 각각 약 3억 달러 가량의 연구 비용을 지급받아서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지상 기반 전략 억제 사업은 노후화된 미니트맨 3를 대체하기 위해서 차세대 ICBM 사업으로 전체 비용은 약 850에서 1000억 달러 가량이나 더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SLBM에다가 그 ICBM 전력을 지금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아주 노후화된 지상 기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핵탄도미사일인 이 미니트맨 3를 대체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도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봐서 SLBM뿐만 아니고 이 ICBM 지상 기반 ICBM에도 돈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봐서 핵 전력을 더 강화할 그런 예정인가 봅니다. 자, 다음으로 일본이 수륙 기동단용 MV-22 오스프리 그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임시 작전 배치했습니다. 일본이 수륙 기동단용으로 17대를 도입하는 MV-22B 블락 3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수송기를 육상자위대 제1 헬기단 주둔지인 지바현 기라사즈 주둔지에 임시 작전 배치했습니다. 당초 일본은 MV-22B 비행대를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기지 건설 일정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기라사즈 주둔지의 임시 배치 후에 사세보로 이동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기라사즈 주둔지의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을 초청해서 MV-22B 배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으나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현지 정서로 인해서 이번 임시 배치가 번복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미 해병대의 이 수직 이착륙기가 한번 추락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이 수직 이착륙기가 추락하면 어떡할 거냐, 그 인명피해를 어떡할 거냐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는 그 일본 육상자위대 헬기단의 그 기지인데 여기 임시로 이 오스프리들을 갖다 놓았다가 사세보에 기지가 완공되면 옮기겠다는 건데 지금 이 지역 시의회 또 주민 이런 분들이 이 임시 배치도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일본이 주문한 지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서 이 17대의 오스프리를 주문을 했는데 벌써 부대가 창설되었고 운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아주 신속한 그런 스케줄을 보면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의 어떤 그 페달을 아주 깊게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 현재로는 우리는 적국이 아니지만 주변국은 언제든지 중국, 일본, 러시아 할 것 없이 주변에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 국제사회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군사동량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디펜스 브리핑 마칩니다. 감사합니다.